잠실 재건축 5단지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청담부동산 대표 구자자입니다. 오늘 193회 원포인트 레슨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원포인트 레슨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제가 대신 땜빵을 해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저자 소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저자 김용섭 씨는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학력 같은 걸 이렇게 중요시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자기 나이나 경력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옛날에 나온 나이에다 더하니까 나이는 49세였고, 그 다음에 이분이 나온 데는 경희대학교 언론학 석사하고 박사를 학사하고 석사를 졸업을 하시고 IT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하셨다고 해요. 처음에 할 때. 근데 지금은 Trends, Insight and Business Creativity를 연구하는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장이십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분은 원래 직업이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트렌드 분석가라고 얘기를 하셔요. 트렌드 분석가는 어떤 우리 시대의 흐름 같은 거를 그런 연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의 언어 사용 능력이 참으로 탁월해갖고 제목 같은 것도 참 잘 정해요. 그래서 트렌드 분석가이자 경영 컨설턴트, 그다음에 비즈니스 창의력 연구자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CEO들에게 최신 트렌드를 알려주고 읽어주고 있으면 그걸로 해서 또 돈을 또 많이 벌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들이 왜 트렌드를 알아야 할까요? 회사들은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회사에 이익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트렌드를 알아야 상업적으로 돈을 벌 수 있어서 이분에게 많은 자문을 하고 돈을 준다 그래요. 다수의 기업가들을 위한 자문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분의 이제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거의 1년에 한 2권 이상의 책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막 적다가 제가 포기를 했어요. 너무 많으셔서. 근데 제가 아는 건 옛날에 나온 게 31권이니까 2, 3년이 지났으니까 32, 3권 정도는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에 그 언컨택트라는 요 책을 했었어요.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비대면을 어떻게 비대면에서 대면을 어떻게 우리가 맞아야 되는 책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코로나가 나왔을 때 바로 나왔던 책이었고,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나온 책이 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건가에 대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게 먼저 나온 거고, 언컨택트가 우리가 저희 독서장에서 했던 책이고, 그 다음에 이분은 그러니까 매년 책을 내시는 분이에요. 어떤 책이냐면 라이프 트렌드라고 해서 트렌드에 관한 책을 거의 10년 넘게 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이분은 여럿이 하지도 않고 1인 지식 기업자예요. 본인 스스로가 연구 데이터 찾아보고 트렌드 연구하고 데이터 찾아봐서 해마다 이걸 내셨기 때문에 거의 10몇 년을 내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저자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쓴 책이라서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요새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맨 책 앞에 있어서 이게 정말 이런 세대를 우리가 맞이할 세대가 우리 세대구나라고 여기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엘빈 토플러가 2008년도에 어떤 포럼에서 한 얘기예요. 한국 학생들은 하루에 15시간 학교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의 교육은 아직도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어요. 지금 문과, 이과가 통합하는 융합형 교육, 폴리메스형 교육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게 통합을 하려면 대학교에서는 문과 선생과 이과 선생님이 합쳐지면 뭐가 잘려나가야 되니까 자기네 어떤 그런 기득권에 의해서 변화가 교육이 쉽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다른 나라는 창의적인 교육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주입식 교육에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도 2008년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시대도 별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러미 리프키라는 사람이 노동의 종말론에서 2030년이 되면 우리 전 세계의 지구 인구가 한 78억 명인데 원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54%라고 얘기해요. 근데 2030년이면 지금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코로나 이전에 그 예측한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30년이 아니고 코로나로 5년을 앞당겼다 그러면 더 빨라지겠죠. 25년. 그러니까
인구의 30%만, 전 세계 인구의 30%만 직업을 갖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레미 리프킨. 그러니까 2050년이 되면 정말 5%만 직업을 갖는데, 그럼 5%만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여기서 얘기하는, 저자가 얘기하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돼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토머스 프레이라는 분이 2030년대는 대학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년도, 우리 지금 2023년이니까 7년 후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서울 근교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은 전주 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어요. 학생의 문제도 있지만 대학이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사람이었죠. 그 4년 동안 발이 묶여 공부하는 지금의 대학 모델은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뭐 무크 교육도 있고, 뭐 마이크로 컬리지 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신기했던 말은 여기서 나오는 싱귤레리티라는 말인데, 참 이게 아직도 이해도 안 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2029년 컴퓨터 능력은 인간 개별의 능력을 뛰어넘는데요. 언제? 2030년 되면은 컴퓨터의 능력이 개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서 인공지능이 전 인류의 지적인 어떤 능력의 총합을 넘어서는 시점, 이런 순간을 싱귤레리티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요새 싱귤레리티라는 그 대학도 있어요. 이게 적어도 2045년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라는 게 정말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생존이 정말 눈앞에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저자 김영섭이 얘기하는 미래의 수혜자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미래의 어떤 트렌드에서는 기술을 모르면 공부를 못한다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직업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더 그렇다. 평생 교육을 넘어 직업이 학생이 되어야 된다. 직업이 학생이 되어야 된대. 제 나이가 65세인데 공부 아직도 더 공부해라니까 어떻게 되면 좀 지겹기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세상이 너무나 많이 빨리 변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변하는데 본인 혼자 가만히 있으면 꼰대라는 소리 듣잖아요. 그런 소리 듣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직업이 학생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었나요? 제가 우리 그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를 이걸 하다가 이게 싱크와이즈로 한 건데, 못해서 이제 줌으로 우리 박병호 대표님이랑 하다가 박병호 대표님이 저는 이제 방사형밖에 못하는데 이렇게 길게 뽑아라 그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줌으로 어저께인가 그저께 받은 겁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김영섭 씨 파트가 1, 2, 3, 4에서 4개로 나눠져 있고요. 이 사람이 프롤로그, 에필로그 해갖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는 것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해보겠습니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란 무엇일까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원래의 의미는 직업은 갖지 않고 학위만 받는 학생, 계속 그 공부만 하는, 왜 우리가 코로나로 직업을 못 구하니까 학생들이 졸업은 안 하고 한 학기 남겨놓고 졸업할 때까지 남는 사람들 있죠? 아니면 대학원 뭐 박사학위 가니까. 직업은 갖지 않고 학위만 받는 학생, 공부가 직업인 학생들을 옛날의 의미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고. 근데 지금의 의미는 약간 바뀌어서 직업도 갖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치열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요즘엔 바뀌어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고 하고, 직장인들을 프로페셔널 워커라고 얘기를 해요. 요 그림은 제가 독서지향 대표님들을 잘 괴롭혀요. 요 그림은 우리 남윤식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구글 이미지 회사에서 워낙 글씨밖에 못 넣으니까 캡처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 합작품입니다. 이 글씨도 그렇고. 프롤로그, 이 저자가 얘기하는 요점이 뭐냐, 결론이 뭐냐. 우리는 시대가 바뀌니까 본능적으로 공부를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 본능적으로는 찾지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열의가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공부를 찾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가짜 공부하지 말고 진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프로페셔널에서. 그럼 어떤 게 진짜 공부냐? 가짜 공부라는 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점수를 내기 위한 공부,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어떤 뭐 토익 점수 이런 거 받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지 말고, 진짜 공부는 어떤 게 진짜 공부냐? 정말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야. 결국은 실력을 쌓는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다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맞게 자기가 좋아하는 건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분의 얘기는 가짜 공부하지 말고 진짜 공부를 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트 1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1은 타이틀이 진짜 위기의 시작, 실력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진짜 실력자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력을 키우는 게 실력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언오리지널이 아니고 오리지널이 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오리지널인 것은 개인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오리지널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전문성을 쌓으라는 게 진짜 실력자는 쌓으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에 여기 파트에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살아남는다라고 했는데, 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도 한번 우리가 뭐 약학 시험 붙어갖고 약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공계에서 우리 뭐 의사들도 한 번 하고 평생 직접, 요새는 이제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우리 친구가 약사를 거기서 하려면 시험을 다시 봐야 되고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본대요. 야, 너네 약사 따기도 힘든데 무슨 또 3년에 한 번씩.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캐나다 간 친구가 한 60살까지는 시험 봐서 하다가 그 이후에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시험 보는 게 지겨워서. 우리나라는 한 번 따서 평생을 위해먹는데, 이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네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도 최신 버전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게 프로페셔널이고, 전문 지식을 계속 배우는 능력과 함께 위기 대응력, 순발력, 생존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런 게 바로 프로페셔널 학생이 돼야 되는 스튜던트의 태도라고 얘기해요. 결론은 뭐냐? 계속 실시간 배워가며 실행하는 게 핵심이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책 속에 들어가서 55쪽에 가면, 그럼 어떤 게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적어도 자신에게 솔직하면 뭘 원하는지, 어떤 공부에 좀 더 집중해야 될지가 명확해졌는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공부를 하라고 페이지 55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여기 보면 56쪽이에요. 이거는 결국 새로운 전문 지식을 배우는 능력과 함께 위기 대응력, 순발력, 생존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의 태도, 자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에게 대학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두 번째 파트의 제목입니다. 원래 아까 우리 맨 처음에 2030년도에는 대학이 절반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은 19세기 교육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주입식 대량으로 배워서 바로바로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데,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의 대학이란 어떤 거예요? 원래 대학이란 학문 탐구의 의미도 있지만 실은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는 게 대학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배출. 근데 지금 현재는 그걸 잘하지 못해요. 우리 지금 저희 아들이 대학교 나와갖고 회사를 들어가면, 뭐 삼성이나 LG 이런 데를 들어가면 들어온 사람들을 다시 1년이나 6개월씩 교육을 시켜요. 업무에 투입하려면. 그러니까 바로 대학교에서 배운 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바로 써먹을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수시 채용은 다른 그 어떤 업무 분야에서 자기가 했던 사람을 바로 뽑으니까 회사에서도 수시 채용을 하면 바로 그쪽에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이 훨씬 더 선호를 많이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배출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다른 교육이 많이 생긴 거예요. 미국에서 21세기 교육 핵심 역량을 뭘로 잡았냐면 4C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 C가 뭐냐? creativity. 그래서 창의력을 잡았고, 두 번째는 communication, 의사소통. 세 번째는 critical thinking,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 그 다음에 collaboration, 그래서 협업을 4개의 4C를 잡았는데, 이런 4C의 역량이라는 것은 로봇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창의력 같은 거 로봇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없죠. 비판적인 사고, 의사소통 서로 로봇끼리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협업하는 거 이런 거 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시켜야 돼. 미래 인재는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키려면 뭐가 문제냐? 토론 교육이 핵심이어야 되는 거야. 읽고 주입하고 하는 게 아니고 토론 교육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토론 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에서 필요치 못한 거, 잘 못하는 거를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게 생겼어요. 2017년도에 미네르바 대학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지금도 있지만 여기는 하버드 대학보다 더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졸업은 더 힘들고요. 왜냐하면 한 해에 뽑는 학생이 한 200명인데 뭐 졸업한 지원자들은 25,000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 일단 들어가서 졸업만 했다 그러면 세계의 글로벌 유수 기업에서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 다 데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끝났지만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근데 여긴 영어가 기본이에요. 외국어로 교수하고 토론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좋은 소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네르바가 이번에 생겨요. 3월에 인가가 돼요. 한샘에 계신 그 기업 사장이 3천억인가를 출연을 해가지고 태제대학이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새로 이번 3월에 인가가 되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계시면 그걸 목표로 해서 손주들이 있으면 공부시켜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미네르바는 온라인 대학이에요. 어떤 특별한 캠퍼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학기는 어디 뭐 뉴욕에서 하고 뭐 2학기는 뭐 우리나라에서 하고 인도에서도 하고 돌아가면서 캠퍼스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학생과 교수들이 토론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4C 필요한 토론 교육의 핵심이 여기서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요새도 대학에서 자꾸 불필요성이 결여되니까 대학에서도 바뀌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그래서 무쿠라고 전 세계의 명문 수업을 우린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공짜로 그것도. 근데 이제 수료를 하거나 학사학원을 받으시면은 돈을 오프라인에서 내는 돈이 한 3분의 1도 안 되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만 하고자 한다면 정말 전 세계 명문 강의 아이비리그 다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하고자 한다면 다 할 수 있다는 거, 자기만의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교육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여기 융합형 교육이라, 융합형이니까 문과 이과가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요새는 이게 합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폴리메스형 인재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하나만 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몇십 년을 봤는데 요새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교육을 하더라도 두루두루 많은 걸 알아야 하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무쿠 말고 코세라, 에드엑스, 유다시티 각 대학에서 이런 교육이 다 온라인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쿠라는 것은 뭐냐면 매시브, 대단히 크게 오픈, 열린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걸 무쿠라 해서, 같은 비슷한 종류가 이렇게 코세라, 에드엑스, 유다시티 이런 게 있다는 거고, 요새는 이게 4년제 공부가 너무 하고 나면은 산업이 너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배우고 나면 바로 과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바로바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4년제 대신에 마이크로 컬리지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이 마이크로 컬리지라는 것은 몇 주에서부터 몇 개월, 1년까지도 안 가는 교회에서 실무 기술을 빠르게 익혀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IBM,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글로벌의 유수한 대학이죠. 이미 이런 대학에서는 학생들 신입사원을 뽑을 때 50% 이상이 대학 졸업장이 없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중에서도 이 토스뱅크라고 아시죠? 요새 많이 있는데, 저도 이거 배워서 하는데, 맨 처음에는 5천만 원 넣으면은 2%를 준다 그래서 있는 돈 다 긁어서 거기다 넣으면 하루에 정말 그날 이자를 줘요. 근데 이게 이제
토스뱅크가 요번에 신입사원을 뽑을 때 졸업자 이런 거 안 하고 처음에 그냥 시험부터 봤대요. 그러니까 코딩이나 뭐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걸 봐서 거기에 합격한 사람들만 가지고 그 다음에 학력을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는 정말 대학 학위가 우리가 대학 일하는데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애플, IBM, 마이크로소프트 다 그렇다는. 구글에서도 자체 내에서 바로 애들이 못하니까 들어와서 실무에 가면 못하니까 자체 내에서 그룹 해갖고 6개월 연수를 받아서 연수에 통과했다. 수료를 했다 그러면 대학 졸업장을 받은 걸로 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인력, SK도 우리나라 단기 그런 모델이 있어서 자체 내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맨 밑에 요쪽에 맨 밑에 여기 있는 거, 여기 무크 우리 조금 전에 했었죠. 온라인 대학교, 매시브 오픈 온라인 이런 코스인데 온라인은 어떤 공부가 있느냐면 여기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있어요.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것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섞어서 하는 걸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고 여기 앞에 있는 이러닝이라는 것은 인터넷 공간상에서 인터넷 어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때나 공부할 수 있는 것을 e-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맨 그 우측에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온라인 스튜던트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학생들이 대학을 갈 수 없었잖아요. 학교도 국민 학생들도 못 갔잖아. 그래서 학교에서 부랴부랴 온라인을 준비해가지고 여기 온라인 학생들이 집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한 게 온라인 스튜던트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종류이고. 그럼 파트 3에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에게 직장이란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우리나라 시대의 변화주를 하면서 30년대 되면 거의 세계 인구의 3분의 1밖에 직업을 못 갖는다 그래서 한 20억 인구밖에 못 갖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50년대 되면 정말 5%밖에 안 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업도 로봇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생각해서 만약에 대체된다면 다른 업으로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직장이란 무엇인가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직장을 갈 수 없었으니까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는 자동화, 로봇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동화, 원격 아웃소싱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생산성과 사람을 쓸 때보다 효율성이 단순 업무 같은 거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 봐서는 사람들이 기업에서 더 이상 로봇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을 인간인가 자기 직업인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학위나 나이나 경력 같은 거 필요 없고 오로지 실력 갖고 연봉을 협상하는 지금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직장 한 번 들어가면 평생을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적어도 한 8번에서 10번은 옮기는 그런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자꾸 올리면 옛날에는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새는 옮겨가면서 연봉도 올렸고 실력이랑 다른 인정받을 수 있고 이제는 앞으로 회사에서는 종신고용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정규직 이런 것도 사라질 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유경제, 긱경제 같은 게 있어서 자기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뭐 점심때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데 배달한 운동삼아 세븐업원 할 수도 있고 끝나고 나와서 집에 와서도 뭐 B&B 같은 자기네 집에 방이 놀고 있다든지 이러면 B&B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는 겸업이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은 직장의 어떤 경쟁적인 업종으로만 안 가면 다 그러니까 회사도 서로 이익이 되고 직원들도 이익이 되고 서로 윈윈이 되는 이런 고용의 유연성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도 요새 기업에서 인재들 모셔오려고 지금 난리예요. 외부에서 좋은 인재들. 근데 모셔오는 인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비싼 돈을 두고 모셔야 되니까 이게 자기 자체 내에 들어오는 사람들, 회사 사원들을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리스킬링, 업스킬링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투자는 인재들, 자기네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을 교육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지금 요새 새로운 인재상의 프로페셔널이란 어떤 사람이냐 보십시다.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계속해서 그걸 계속해서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회사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교육을 많이 시켜요.
교육을 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같이 가는 거고 못 따라오는 사람은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기업의 새로운 인재생은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 3이었습니다. 그러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를 위한 어떤 진짜 공부, 아까 우리 그 김영섭 씨가 얘기하는 그 결론은 가짜 공부하지 말고 진짜 공부라고 했잖아. 그래서 진짜 공부는 정말 공부가 기본이다. 공부 정말 젊었을 때 열심히. 우리나라는 거의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다 하고 대학 들어가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한대요. 그래서 학생들은 똑똑한데 어른들은 바보 멍청이가 많대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라는, 공부가 기본이 되는. 저도 이 나이에 그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페셔널을 보고 한 건 아닌데 정말 70, 80 정말 아프지 않으면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뭐하고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공부를 하겠는데, 정말 공부하는 건 나도 젊게 사는 거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키우고 좀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기본이 되는 시대고, 그 다음에 언러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언러닝이 뭐냐? 러닝 하면 학습이라는 뜻이에요. 언러닝 하면 학습하지 않는, 망각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거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걸 다시 배워야 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이 기존의 그 유명했던 회사들이 정말 50년, 100년 가지를 않잖아. 요새는 금방금방 사라지도 하고 금방금방 많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다시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과거를 망각하는 게 지금 새로운 공부 러닝을 하는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서 그거에 적응하도록. 근데 앞으로의 공부는 리더를 키우는 공부만 살아남는다고 해요. 리더를 키우는 공부. 그러니까 컴퓨터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사람은 필요 없는 거고, 결국 사업이라는 거, 비즈니스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하기 때문에 그 로봇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環境속에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 이분들은 가정의 교육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가정의 교육이. 그 다음에 이 테크놀로지 공부가 꼭 해야 된다. 우리 세대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기술이 상식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술을 모르고는 세대를 살아간 앞으로의 세대를, 이 미래를 살아갈 수 없고, 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지만, 그런 사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앞으로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술의 이해가 모든 바탕에 불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구글이나 이런 거 다 플랫폼에 의해서 어떤 기술 혁명이잖아요. 그런 걸 못하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살아나갈 수 없고, 기술을 할 수 있어야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창조도 할 수 있다래요. 이분이 얘기하는 공부의 필수의 5가지, 이게 테크놀로지, 아까 바로 얘기했듯이 기술이 상식이 되는 세대가 이 테크놀로지죠. 그다음에 돈은 어느 세대를 상관없이 경제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는 필요한 거고, 트렌드, 이분이 얘기하는 게 트렌드 분석가이잖아요. 트렌드 분석. 트렌드라는 게 뭐냐? 어떤 시대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인데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관심이 트렌드예요. 그래서 큰 기업들이 이 김영섭 씨한테 요새의 트렌드가 뭐냐, 요새 MZ가 원하는 게 뭐냐, 트렌드를 알아서 그거에 맞게 그 회사가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트렌드를 알아서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로봇에 의해서 그 노동을 뺏기고 나면 남는 게 뭘까요? 인간이 로봇에 의해서 뺏기고 나면 노동 시간을 대신 로봇가 하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인문학하고 예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술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술도. 그럼 예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은 필수 공부 같은 건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지식인 거예요. 예술은 뭐냐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흔히 얘기하는 거, 유홍진 씨의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감상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관을 가서 보는데, 저는 맨 처음에 기생충 보고 저게 무슨 영화인가 이런 생각에서 기분이 몹시 나빴어. 맨 처음에 무식해갖고 저걸 보고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근데 예술이라는 것도 자꾸 공연장에 가서 그림도 보고 음악도 듣고 이런 걸 해야지 지식을, 책도
책도 읽고 쌓아야지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만큼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하는 행위가 예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술을 보는 눈을 안목도 키워야 되는 공부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로봇가 다 노동력을 대체해 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술을 즐기고 취미하고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이런 거. 그렇게만 하고 살 수는 없겠죠. 자,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있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페이지 225쪽에 있는 건데요.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것이 바로 창의력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창의력 때문에 학원도 보내고 이러잖아. 결코 창의력은 학원 가서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의력은 창의적인 뇌를 타고나서가 아니라 창의적인 환경에서 자라나서 생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자녀를 키운다면 집에서 창의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창의력은 낯설게 해주는 게 창의력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간다든지 아니면 책을 본다든지 뭐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집에서 그러니까 창의적인 환경에서 자라게 되는데, 밥 먹을 때 엄마랑 아기들이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주고받기도 하고, 요새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쌓이고 1년, 2년 쌓이다 보면 그게 창의적인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우리 맨날 질문이, 여기 좋은 질문은 문제의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모르면 모른다는 거,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여 알아가는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일단 답을 찾고 싶다면 질문을 찾아야 하고, 질문을 잘 찾으면 더 좋은 답이 나온다고 했어요. 결론은 뭐냐? 질문이 창조의 시작이 되는데요. 애들한테 자꾸 질문을 하도록 시키라는 거예요. 엄마가,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좋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창의력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나 할머니들. 제 목적이 뭐냐면 저희 손녀딸을 데리고 독서 토론을, 양재나비를 데리고 나가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가서, 거기는 일주일에 하는데 국민학교 초등학생도 그런 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녀딸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에 6시에 가갖고 데리고 문정동에서 애들끼리 공부하는 토론 교육을 한번 시켜보려고 해요. 요번에 저희 손녀딸이 이제 1학년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캐나다 가서 놀고 있어요. 2월 28일 날 들어온대요.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그래, 노는 게 공부하는 거다. 그러고 제가 내비뒀습니다. 그 다음에 298쪽, 이분이 이제 트렌드 분석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흐름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트렌드 이슈를 해석할 때는 넓은 스펙트럼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해석의 중심이 자기 자신을 넣으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트렌드이건 어떤 이슈가 있건 간에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부터 고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의 실체를 꿰뚫어 알고 위기를 기회로 써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요새 세상에서는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말은 하는데, 실제로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기회를 써야 되는지를 그걸 아는 지혜는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옛날에 10배의 법칙 했었죠. 그쪽에서 위기가 기회를 일단 맞을 때는 어떤 사람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면 10배로 많이 생각하고 10배로 많이 행동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기가 기회라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메타버스, 이게 지금 메타버스 공간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 알파 세대가 10대를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런 공간에서 여러 아바타를 만들어 이것저것, 우리는 이런 거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앞으로는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인간관계 비즈니스를 여기서 해요. 벌써 이 구찌 같은 데서는 이 지금 그 명품 중에서 제일 뒤떨어져 이쁜가 세대 MZ를 잡기 위해서 이 아바타에서 팔기도 하고 막 사기도 해서 구찌가 다시 또 부흥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인데, 우리는 이 메타버스 속에서 잘 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참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쵸? 머리가 터질라 그래요. 이 아바타 하는 데는 몰라갖고,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누가 이 아바타로 강의를 하는 데서 들어갔는데, 실제로 해보면 쉬운데, 그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막 창의적으로 막 쫓아가서 배우는 것부터가 옆에 누가 와서 물어보고 막 이래, 이게. 그래서 겨우 들어가서 했는데, 앞으로 미래 시대는 이 가상 공간, NFT 이런 데서 놀겠니까. 우리도 이런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이런 가상 공간에서 강남역 이런 땅들 벌써 다 사놨대요. 가상. 우리 이제 모르고 있는데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우리도 가야 된다는 뜻이겠죠. 블록체인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것도 필요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이게 배워야 될 거 머릿속이 치여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독서지향의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우리 독서지향에서 제일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테크닉하고 제일 연결 잘 하시는 분이 뭐예요? 박병화 대표님이시죠? 이 박병화 대표님 새로운 드신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옛날에, 지금은 공인 중에서 연수 과정 중에서도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제일 먼저 찾아서, 뭐 기계가 새로 나왔다면 사는 건 문제고 뭐든지 다 써서 다 해봐요. 그래갖고 이게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렇게 연수 교육 과정에서도 이분이 나왔고, VR을 이용해서 하시는데, 지금은 메타포트라는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서 360도 입체적으로 촬영해서 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그거는 패스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잠실 석천역에 어떤 매물 빌라가 있어서 와서 찍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서 멋있게 해서 요새는 옛날보다 훨씬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항상 새로 나오는 기술 익숙해서 너무 열심히 잘하시는 우리 독서중의 대표적인 프로페셔널이십니다. 저는 그럼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원래 미리 캠퍼스 뭐 썸네일 이런 거 잘 못해요. 남이 해준 거 맨 처음에 이제 이거 해준 거 갖고 평생을 써먹었다가 요번에 김혜주 대표님 불러가지고 꼬셔가서 사무실에 가서 미리 캠퍼스 하는 거 제가 공부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표님하고 한 거하고 제가 이제 스스로 한 게 요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썸네일을 제 방식대로 이제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네오비에서 유튜브도 배우고 블로그도 배우고 다 배웠는데 잘 못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걸 하는데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다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옛날에는 제가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익숙치가 못해서 이렇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요게 이제 5분 이상 하는 제 유튜브예요. 제 유튜브인데, 조 교수님한테 왜 조회수가 안 느냐 그랬더니 최소 3분짜리를 올렸는데 5분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5분 이상을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보면 뭐 400회, 500회 뭐 많지가 않아. 이런 거는 뭐 끼케야 1700조회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쇼츠라는 게 유튜브에 생겨서, 얘네들도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처럼 짧게 하는 영상 너무 길게 하는 거 사람이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1분이나 15초가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것도 많이 했는데 몰랐다 어느 날 발견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쇼츠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매매, 전세, 월세 시세를 하루에 3개를 올리는 거예요. 꾸준히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블로그도 하루에 하나씩 일 블로그 하는 것처럼 올리듯이 꾸준히 올렸어요. 그랬더니 검색에 많이 잡혀요. 자, 전부 핸드폰 꺼내보세요. 거기 유튜브에서 잠실 5단지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정말이야, 요새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하루에 정말 이거를 3개씩 올리고 나니까, 잠실 5단지 쳤어요. 거기 이렇게 생긴 건 다 이게 제 거예요. 유튜브에 나온 거, 이런 거 보이나요? 이거를 했더니 얼마나 검색이 되냐면, 기본이 1000, 2000이고 2000이고 어떤 거 9700까지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15초 뭐 그것까지는 안 틀어도 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누르시고요. 이것만 꾸준히 해도 유튜브에서 검색이 많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5분짜리 하려면 편집하고 뭐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하지 말아요. 요거가 말하는 건 1분이고 그 다음에 사진 집어넣는 건 15초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귀찮다 그러면 거기
그 15초 무료 동안 노래 있어요. 그거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이거하고 아까 우리 조에서 발표하다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 화면 요새 기능이 너무 핸드폰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쑥 스크롤 해갖고 보면 화면 녹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화면 녹화라 해서 녹화를 딱 누르면 3, 2, 1 땡 하면 그때부터 말하면 샬라샬라 말하면 녹화가 돼요. 바로 녹음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15초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말로 안녕하세요, 오늘 잠실주공호단지 매매 시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34 매매 시세는 뭐 얼마서부터 얼마고 뭐 얼마부터 얼마. 그럼 한 1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1분짜리를 하면 저렇게 되고, 15초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거기 노래가 있어. 노래를 딱 누르면 노래가 15초 무료가 나오면서 딱 올라. 근데 노래를 넣는 게 훨씬 조회수가 많이 나와, 생각보다. 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유튜브 조회가 많이 돼서 부산 센텀에도 전화가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꼭 필요하니까 쓰시라는 뜻이에요. 아까 마채원 대표님은 정말 유튜브 잘하세요. 설명도 잘하고 저는 그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하면 최소한으로 요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유튜브만 올린 게 아니고 틱톡하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봤어요. 근데 조회수는 많이, 틱톡은 10대 애들이 보는 데인데 뭐 이상한 소리, 야 그게 집이냐, 20억의 집이냐, 뭐 댓글도 달리는데, 그걸 제가 지금 10대한테 줍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고 밑밥을 깔아 놓으려고 이제 열심히 올릴까. 그러니까 매매만 올려. 인스타그램하고 틱톡은 매매만 올리고, 유튜브에는 매매, 전세, 월세 다 올려요. 어떤 거는 검색이 없는 것도 있지만 정말 잘하면 9,000집. 여기서 내가 이런 5분짜리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조금 있다 보면 스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저희 잠실 5단지에 40군데 중개업소가 있는데 공부하는 업소가 없어요. 그나마 이거 배워서 못하는 거 요렇게 하는 게 제일 많이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처럼 매일 올리는 업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하든 못하든 간에 꾸준히 올리면 최고인 거예요. 블로그도 1일 1블로그 그석하면 검색이 되듯이 맞춰서 배운 대로 하면 하듯이 요렇게 연습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인스타그램, 그다음 틱톡 이것도 제가 어떨 때 빼먹을 때 있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블로그를 잘 안 올려요. 이거 올리느라고. 이거 어떨 때는 피트니스가 거꾸로 매달리게 하면서도 이거 막 이렇게 올리고, 정말 5분도 안 걸려 올리는데. 그러니까 꼭 하시도록 하세요. 에필로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저자가 얘기하는 공부는 어떤 공부가 필요하냐,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되 포용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되 포용적인. 그럼 첫 번째 어떤 공부를 하냐, 지금 자녀 교육하는 부모님들의 첫 번째 교육은 포용하는 리더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혼자서는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럿하고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혼자만 잘나는 시대는, 인성이 나쁜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자신을 지키는 공부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지키는 공부가 이게 뭔 소리냐? 일단 내가 이기적이든 어떻든 간에 잘 돼야지만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공부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세 번째는 자신을 이해하는 공부다. 자신을 이해하는 공부라는 게 어떤 공부일까요? 당신이 모르면 누구도 모른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뭘 목표로 하는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지금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애들 학원에 보여갖고 주입식 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얘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떤 경험을 시켜서 얘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를 찾아줘야 돼. 그런데 하는데 돈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아까 우리 서론에서 얘기했었죠. 네 번째 목표는 시험이나 스킬이 아니고 입시 공부나 취직 공부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공부를 하라 그랬어요. 진짜 공부. 그러면 진짜 공부라는 게 어떤 공부를 아까 얘기했죠? 가짜 공부하지 말고 진짜 공부라는 게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공부, 그 다음에 실질적이고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거, 전문적인 실력을 쌓아서 살아남도록 5% 안에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공부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독서지향에 아침 7시에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의 자질, 태도가 다 갖춰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공부하면 유튜브 하루에 하나씩만 올리면 됩니다. 그럼 자기 동네에서 분명히 검색돼요. 제가 요번에 본 거예요. 아까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완폰트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